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판매에 지장을 받아서 우리나라 무기가 더 잘 팔릴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짧은 소식을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우선 한화가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MOU를 체결한 이유는 미국의 IBCS에 우리 한화가 개발한 LSAM용 다기능 레이더를 통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IBCS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의 야전방공망 네트워크인 C2A와 비슷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당연히 우리 C2A보다는 규모가 커서 우리의 C2A가 말 그대로 야전방공망만 사단이나 군단 단위로 연결한 것에 반해서 미국의 IBCS는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부터 해상의 수상함 등 각종 감시자산과 심지어는 미국의 대포병 레이더까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번 MOU는 바로 이 IBCS에 우리 LSAM용 레이더를 통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이 되면 IBCS를 기반으로 방공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의 LSAM용 레이더, 아니 레이더를 넘어서 LSAM을 수출할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되네요. 참고로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도 지금 IBCS를 기반으로 방공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에게 우리 LSAM의 판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LIG가 방사청과 탄도탄 작전 모의 모델 체계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334억이라고 하고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의 개발에 334억이나 사용한다고 하는 걸 보니 상당히 규모가 큰 시뮬레이션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시뮬레이션으로 인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집트와 천무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한화로부터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여기에 우리 천무까지 구매하면 이집트의 포병화력은 우리나라 무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 협상은 이집트 현지에서 천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집트에도 우리 천무가 수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짧은 뉴스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과연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정말 잘 팔릴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하고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주식이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무기들이 더 많이 판매될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 방산기업들의 주식들이 연일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무기 대신 우리나라 무기를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무슨 것이적 경제, 국제 정세 같은 건 잘 모르는 사람이고 순수하게 무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주로 무기를 중심으로 어떤 무기가 어떤 점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파리 에어쇼에서부터 이미 이 문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파리 에어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프랑스에서 열리는 행사로 물론 이 행사는 무기만을 공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특히 올해 열린 파리 에어쇼에서는 무기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파리 에어쇼에서는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시 비중에서 45%를 차지한다고 하고 2023년 대비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많은 나라들이 무기 도입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 파리 에어쇼에는 카이 등 우리나라의 많은 방산업체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방산업체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에어쇼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주최 측에서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부스에 다른 부스와 분리하는 차단막을 설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 방산업체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주최 측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업체들에게 전시품에서 공격무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업체들이 이걸 거부하자 바로 행사 전날 밤에 갑자기 차단막을 설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유럽에서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당장 유럽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의 반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어떤 무기들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히 에로우3와 PULS 다련장에 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우선 에로우3입니다. 지금 이란은 각종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상당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란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고, 아이언돔이 취약성을 내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기사를 보시고 웃으셨을 것입니다. 아이언돔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 무기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요. 아이언돔은 어디까지나 주로 적의 다련장을 방어하는 최하위 하층 방어 무기이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시스템 중에서 최하층을 방어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다른 방어막을 돌파하고 최하층으로 내려오면 최후의 요격수단으로 사용은 되겠지만 그래봤자 이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아이언돔은 요격 성공률이 50%에도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언돔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요격 성공률이 50%도 안 되면 요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략 160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이런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 자산은 바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에로우3입니다. 에로우3는 우리로 치면 LSM-2 정도 되는 미사일로 고도 100km 이상에서 요격을 시행하는 상층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격이 실패한 건 바로 아이언돔이 아니라 에로우3입니다. 아이언돔은 어디까지나 에로우3가 방어하지 못한 미사일에 대해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사용되는 것뿐이고 원래 그럴 목적의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은 5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뚫린 건 아이언돔이 아니라 바로 에로우3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들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뚫린 이유가 이란의 해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우리도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해킹되었다는 건데 지금 우리도 에로우3 시스템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 2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2대를 더 도입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 바로 에로우3용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말 이 기사가 사실이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해킹당했다면 우리가 보유한 그린파인의 시스템도 해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럽 수출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지금 유럽의 방공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공망은 주로 패트리어트 같은 하층 방공망만을 가지고 있고 상층 방공망은 순수하게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고작 몇 개의 이지스 어쇼어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 전체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이지스 어쇼어가 뚫리면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층 방공망뿐입니다. 그래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하층 방어막과 그리고 미국이 배치해준 이지스 어쇼어 사이에 방공망을 추가로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고려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우리 LSM과 이스라엘의 에로우3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에로우3 3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올해인 2025년부터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독일이 도입했다는 건 주변국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들도 에로우3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에로우3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내보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에로우3 대신에 우리의 LSM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이 왜 미국의 사드를 도입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드는 비싸고 트럼프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우리 LSM의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걸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무기의 도입을 이미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PULS 다련장입니다. PULS 다련장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개발한 다련장으로 특히 독일이 도입을 하기로 했고 독일은 이 PULS를 유럽의 표준 다련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이 PULS의 장점으로 다양한 탄약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이 PULS는 그것 말고도 유럽 국가들이 좋아할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비축 탄약의 신속 교환 및 공유입니다. 솔직히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반대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시 치장 탄약을 지독하게 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럽 PULS 컨소시엄은 PULS를 도입한 국가들이 비축탄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가가 이 공동 비축탄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다련장을 보유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건 바로 가격이 비싼 다련장탄을 대량으로 비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분담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시 비축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만일 우리나라가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무기의 판매량은 2배 정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비축탄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유럽 PULS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이 유럽 PULS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자국의 다련장 로켓 사업인 SILAM 사업을 통해서 유럽 PULS를 스페인 현지에서 면허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이 SILAM 사업은 우리 천무도 참여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우리 천무는 탈락을 하고 유럽 PULS가 채택된 건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총 12대의 PULS를 도입하는데 총 5억 7,600만 유로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우리 돈으로 대략 9천억입니다. 고작 12대의 다련장을 도입하는데 9천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가격은 우리 천무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해도 이보다는 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스페인이 PULS를 도입하는 이유는 우선 하이마스보다 빠른 도입이 가능해서입니다. 스페인이 PULS를 인도받는 시점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요구한 차량과 각종 탄약의 스페인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고작 12대의 다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페인 현지에서 차량뿐만 아니라 탄약까지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준 건 PULS뿐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스페인은 PULS를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스페인이 전격 PULS의 도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스페인이 PULS의 도입을 취소한 건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해서가 아니고요. 스페인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PULS의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 범죄 때문이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스페인 말고 이 PULS의 도입을 추진하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런 전쟁 범죄 문제에 스페인보다 더 민감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냐면 네덜란드에는 국부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풍산 등을 전범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국부펀드에서 우리 풍산 등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덜란드는 집속탄 생산을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네덜란드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를 보고도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과 독일이 계획한 PULS를 유럽의 표준 다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현 시점에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에로우3도 그러하고 PULS도 독일은 도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 무기들의 도입을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약자였고, 그 이유는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취소하고 거부해도 독일은 이스라엘 무기의 도입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대로 도입하겠지만 최소한 독일이 기획했던,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다련장을 독일 현지에서 대량 생산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무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천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PULS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스페인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은 미국으로부터 소량의 하이마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이미 자신들이 도입한 무기와 같은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이마스의 공급망 문제 때문입니다. 만일 스페인이 PULS가 아닌 하이마스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면 스페인은 못해도 3년에서 4년은 더 늦게 다련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빠른 도입을 위해서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아닌 PULS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미국이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유럽인들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2번이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무기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다련장에서 유럽 국가들은 지금 미국의 하이마스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PULS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련장은 우리 천무가 아니면 인도나 브라질의 다련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최소한 우리 천무가 브라질이나 인도의 다련장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대폭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무기의 유럽 수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특히 그 혜택은 우리의 엘셈과 천무가 많이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무기를 대량으로 소모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PULS만 봐도 이스라엘 방산기업의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독일 업체가 독일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려 했었으니까요.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싶지도 관심도 없고요. 다만 확실한 건 웃기는 게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정리하고 중국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를 하지 못했고 중동에서는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 정권보다 미국이 중국에 더 집중을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종류의 무기 수출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밀려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반가운 일인지는 저도 참 씁쓸하기는 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더 많이 수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